네. 네. 자, 요 콘텐츠는 저희가 비하인드. 멤버십 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멤버십. 멤버십이 지금 얘기하지 마. 27명인가? 그거보다 많아. 그보다 많아요? 그거보다 많습니다만. 어쨌든 멤버십들, 야, 내가 우리가 돈 내고 했는데 뭘, 우리를 위한 걸 뭘 내놔라. 없냐?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 전에 요리도 했다니까. 디저트 만드시더만. 네, 그것도 하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렇지. 돈이 지금 얼마? 장난하냐? 멤버십이 얼마죠? 비싸요. 한 달에. 2만 몇천 원이야. 그리고서 이런 영상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야지. 여러분, 현명한 소비를 합시다, 우리. 이런데 돈 쓰면 안 됩니다. 2만 원이면 빵이 몇 앞으로 개야. 뭘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야단 오늘 치고. 오해진 소장을 모셨잖아요. 진짜 비장의 무기를 모셨습니다. 비장의 무기. 이게 웬만하면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음. 오해진 소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요거는 마치 오해진 소장이랑 지금 차를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알지 않으면 모를 얘기들. 그런 얘기로 오늘 그런 얘기 비화를 하라고? 밝히겠다. 그런 얘기 하는 줄을 모르고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아무 뭐 하는지 얘기도 모르고. 못 듣고 뭐 하나 하는지도 모르고. 찍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라이브 끝나고 뭐 하나 오늘은 찍자. 낱낱이 오해진을 밝힙니다. 나도 사실은 오늘 뭐 찍는지 모르고 나도 솔직히 잘 9시에 몰라. 뭐 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진짜 박세훈의 작품이에요. 무책임하다 정말 박 PD님. 제가 그래서 아까 문 열고 자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고 나가잖아.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오해진 소장이 처음에 어떻게 와게 됐는지부터 얘기합시다. 그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진짜 공이 있는 게 오해진 소장이 진짜 아까 전에 그거 봤어요? 아까 못 봤지? 그래서 오 선생이 사실 좀 늦게 들어왔어 라이브 할 때. 늦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가 좀 길어졌어. 원래 이런 통통 튀는 천재들이 지각을 자주 해. 지각한 게 내가 아니고 지각한 게 아니라고. 앞에가 길어져서 늦게 들어온 거야. 그렇게? 아니 갑자기 그게 발끈하게 만드네. 그게 같은 부류가 아니야. 내가 같이 묵지 마요. 지각과 관련한 좀 콤플렉스가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오 소장이 약간 기분이 딱 표정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데 아니야. 얼굴 굳어있더라고.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가. 김상훈 기자 하다 나 길어졌구나. 오해진인데 나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맨날 이렇게 몰아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 표정이 굳어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오 소장이 방금 눈 걸 바뀐 게 오 소장이 딱 앉자마자 그동안 나랑 백종원은 계속 앉아있어도 누구 하나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 소장이 앉자마자 밖에서 막 난리더라고. 밖에 사람들이. 관광객분이라서. 스튜디오 밖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손을 들고 막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발레 하듯이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한바구음으로 바뀌었지. 맞잖아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안녕하니까 웃으면서 안녕하자고 이래요? 그냥 밖에서 감사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즘 오해수는 잘 나간다. 꽃은 여기다 놔야지. 너무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다 꽃이. 그치, 꽃을 양쪽에 놓읍시다. 뭔가 나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다들. 근데 이제 균형이 그래서 잡히네. 그렇다. 이쪽 꽃, 이쪽 꽃. 그래서 저거 그렇다. 가리지 않나? 아유, 이렇게 꽃이. 너무 인기다. 근데 아유, 오 꽃 소장님이 오 소장님을 그래도 발굴한 거는 발굴이라고는 좀 그런가? 오 소장님을 발굴한 사람은 납니다. 정말? 내가 오 소장이 언더스탠딩이 우리가 처음 백브리핑 시절부터 오 소장이 씁시다 한 건 나예요. 그거 아니야. 두 분은 그거를 발굴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나는 보석 같은- 낚였다고 생각했는데. 보석 같은 오해진 소장을 씁시다. 아니야? 그 보석 같으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송경재 듣고. 그렇죠. 손경제 듣고 알았잖아. 듣다 보니 괜찮은데? 그렇지. 손경제 듣고 알았잖아. 손경제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시게 된 건 본인의 공입니까? 아니야. 사실 그건 또 아니야.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경제TV의 기자로 일하시던 김치영 기자라고 있어요. 김치영. 김치영 기자가 어느 날 나한테 선배 괜찮은 기자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나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민원이네 민원? 나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김치영 기자가 근데 사실 우리 방송하는 사람은 알지만 항상 이 게스트, 패널, 연사에 목말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쓱 다가와서 괜찮은 기자를 한번 써보라고 하니까 야, 얘 뭐 주머니에 뭐 넣고 왔구나. 누군데? 그랬더니 예진이라고 그 제 후배로 있던 기자가 있는데
방송도 잘하고 괜찮습니다. 써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방송가에는 사실은 잘 모르고 내가 진행자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마음대로 다 꽂는 줄 알고 그렇지. 나한테 접근해서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어. 사실은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PD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대체로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와. 그러니까 나는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하지도 않아. 아예. 그런데 김치형은 와서 뻣뻣하게 어떻게 한번 써보실 거야? 아니면 딴 데를 가서 알아볼까? 괜찮은데. 그럼 김치형이 발굴했네. 발굴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개를 한 거지, 손경제. 내가 보기에 안승찬 기자는 100을 아는데 한 50 정도밖에 못해. 안타깝고 다행이지. 100을 아는데 100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나는 한 70을 아는데 한 150을 아는 것처럼 방송을 해. 네. 그런데 어예진은 나랑 비슷한 과더라고. 한 80 정도를 아는데 막 102, 103 이런 스코어가 나오더라고. 많이 써줬다 후하게 점수. 근데 그거는 살짝 뒤집어 보면 이렇게 사실은 콘텐츠가 안 좋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연비 높은 거지. 연비 높은 거지. 손님 오시면 집에 냉장고 딱 열어보면 재료 별거 없는데 쫙 차려놓으면 그렇듯해. 와, 뭐 생일상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식재료 연비가 좋은 거거든. 계속 해봐요. 분위기 좋네. 별로 뭐 이거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괜히 거해 보이는. 근데 방송에서는 그게 가끔 필요해. 그렇지. 그게 방송의 스킬이지. 그렇지. 그래서 괜찮다. 김치형 땡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처음에 이렇게 방송 몇 번 해보고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렇죠. 뭐 대충. 근데 나한테 대했던 태도는 그게 아니던데. 내가 초반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저씨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눈높이가 높고 그리고 자신에게 너그럽고 남에게 엄격해.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건 내 스타일이야.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즐겨 먹었어.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래. 그러니까 괜히 틱틱거리지. 여기까지 들었던 거를 이제 내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자를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거는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뭔가 일을 정말? 해야겠다. 아이를 키우다가 일을 해야겠다. 기자 하다가 결혼하고 그만두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만 계속 기르니까 나는 우울해져서. 그때 몰랐어. 나는 뭔가 아이 돌보면서 뭐 미술관 가고 막 그렇게 그럼 재밌을 줄 알았는데. 뭐 배우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우울증 같이 와가지고 나는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다른 쪽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라도 해보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서 나는 풀타임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일을 하는데 치영 선배가 나를 가엾게 여겨서 열심히 근데 또 하니까 너 라디오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치영 기자가 구세주네. 나의 은인이야, 김치영 선배는. 은인. 우리 집에서도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막내를 거두어준 은인이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라디오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워킹맘이니까 아이도 돌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본인은 거라 비디오형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나도 생각이 비디오형이야. 없었어. 비디오형이라고 근데 생각할 만해. 치영 선배가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봐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봐라. 했는데 내가 어디에 끌려가는지 팔려가는지도 몰랐어. 모르고 그냥 몰라서 그냥 이진우로 MBC고 만나봐라. MBC고 무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인데 난 이진우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사실 방송이야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 뭐 브리핑을 하면 되나 보다 하고 갔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갑자기 임박해가지고 방송 시간이 됐는데 진행자가 안 와. 야 이거 어떡하지? 왜 안 오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한 1분 전에 헐레벌떡 누가 들어와. 대체 몇 년 전부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시꺼먼 사람이 뭔가 검은 옷을 입고 막 딱 들어오는데 첫 인상이 너무 날카로워 보이더라고요. 되게 까탈스럽고 날카로워 보였어. 2% 날카롭지. 근데 도르코. 브로콜리. 그래서 그때 배웠는데 당한 사람은 배인지도 몰라. 어쨌든
방송이 막 인사할 겨를도 없이 바로 들어가. 바로. 새로운 그러더니 네가 외진이구나. 오케이. 그러더니 마지막에 결정타를 한 방 딱 날리고 시그널이 나오더라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데? 방송 천재라며. 자, 시작하자. 자. 그렇게 시작해서? 시그널이 기선제압이구나, 기선제압. 근데 그때 내 멘탈이 다 무너진 거예요. 방송 천재라며, 이게? 나는 라디오는 그래도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었고 긴장이 가득 됐는데 방송 천재라며 이러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왜? 막 그러면서 멘붕이 왔는데 첫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 참, 사람 참. 원 퍼치, 투 퍼치, 쓰리 강냉이를 그냥 확 날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본인이 조사하고 취재해 온 거 브리핑 하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근데 원고에 꼭 있어야 물어보나? 그래요. 내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네. 내가 궁금하면 청취자도 궁금하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내가 궁금하면 물어보는 건데. 들어봐.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욕도 먹고 망신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처음에 대답을 잘 못했어. 저 대답 잘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근데 그래도 방송 기자라. 뭐라고는 했어. 보통은 우리 장순원 기자나 둘 다 착하잖아. 김상훈 기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어이없는 질문을 딱 던지면 말을 안 해. 갑자기. 그래서 지난번에 장수는 내가 뭘 물어보니까 네? 저요? 네? 제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 그죠? 깜짝 놀랐잖아. 미안해. 그래서 요즘 제가 장순원 기자나 김상훈 기자 계시면 돌발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던지면 말 안 할 거니까. 그럼 이 정막을 내가 다시 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방송 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발 질문을 던지니까 약간 당황을 하면서도 뭐라고 계속 말을 해.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말이 얘기를 아니야. 이렇게. 와. 방송 기자, 방송 천재네. 근데 되게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악에 받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우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제가 내일 이 아이템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얼개를 짰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미리 하세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짰는데 혹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니까 와 그때 운전하다가도 차를 세우고도 막 정말 20분씩 막 길게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막 신난다 해서 막 다 갔는데 또 딴 거 물어보지.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갔는데 그 원고의 질문에 또 없는 질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 사람 이상하다. 그래서 막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선배니까 친절했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날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왜 다른 질문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궁금한 건 너한테 다 들어가지고 이제 방송할 때는 다른 게 궁금하지. 다른 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한 거래. 그때 오히려 더 꼬치꼬치 막 이렇게 물었어. 그렇게 막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선배가 내 생각에는 뭔가 얘가 좀 싹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리시브가 되고 받아 들어오면 이것도 한번 쳐보고 또 넘어오네 그것도 쳐보고. 근데 그걸 해야 된다니까. 이상한 질문하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승찬 선배가 얘기해줬나? 진우 선배가 얘기해줬나? 내가 얘기해줬지. 자꾸 그렇게 기습 질문을 하실 거면 대응 스킬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하래. 그건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렇지. 그걸 해봐야지. 별로 중요한 질문. 했어. 그랬더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라디오 출연하고 그때 보이는 라디오고 그래서 나오니까 또 기념한다고 캡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진우 선배 표정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표정이 약간 얘는 참 무슨 애지? 막 이러고 있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가 왕 하고 달겨드니까 웬 새끼 고양이가 냥 하고 호랑이한테 겁도 없이 달겨드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시선을 피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친해졌을 때는 질문을 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내가 답할 수 있다. 그러면 신나게 대답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대답이 어려운 질문 같아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엄청났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질문을 했더니 하지마. 야 찍어놨어야 돼.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진짜 방송 천재 아니야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야? 질문을 던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답을 내가 해. 답을 해. 질문했는데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멀어지면 중국이 하던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멀어지면 중국의 대체자 역할은 근데 막 그러면 다른 국가가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럼 많은 전문가들은 뭐 멕시코나 이렇게 중간에 그동안 그 중국에게는 일자리를 뺏겼던 이제 그런 나라들로 하겠죠? 대체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의견이 모이고 있죠? 많이 있는 거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어.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친해지기까지 전에는 집에 가서 되게 자존심 상해서 많이 울고 그 다음에 하면서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스스로한테 좀 실망한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증권부 기자도 오래 하고 에이스였는데. 그냥 뭐 에이스까지 아니었지. 열심히 한 사람이었는데 2%가 보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2%가 그거를 면도날로 날린 내가 사람. 나중에 안 거야. 우리 가까이에 김현우라고도 그렇기도 하고. 아니, 나중에 김현우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이 그 당시에 아니야. 작가님이 내가 약간 울먹울먹 그렇게 하니까 몰랐어요? 딱 이러더니 손경제에 이진우 기자님 때문에 기자들이 안 온다고. 악명이 높다고. 서로 안 오려고 하는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그렇지. 거야. 맨날 PD는 뉴스 브리핑 누가 좀 해줄 분 없을까?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김치영님이 딱 와서 어떻게 괜찮은 분 하나 있는데 어떻게 더 소개시켜줘? 말라. 이러니까 나는 덥석 물어보지. 근데 어 소장이 진짜 친화력이 끝내주잖아요. 보면 진짜 놀랄 놀잖아. 진짜 이 친화력 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람 잘하지. 챙기고 하는 거는 잘하지. 와 정말 진짜 고개를 졸래졸래. 와 진짜 어 소장 짱. 그때 그 생각 안 나요? 우리 그 어태수 대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태수 대표 얘기 모르죠? 진짜 어태수 대표 때가 내가 진짜 놀래버렸어. 네오집스라고 미국에서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미국의 부동산 개발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라고 있어. 어태수라고. 가끔 언더스탠딩에도 나오셨지. 한두 번 나오셨지. 나오시고 나서 우리가 점심을 먹기로 했죠. 안승찬, 이진우, 어태수. 아니야, 우리랑 먹게 한 게 아니고 나랑 먹기로 했는데 오해진 소장이 먼저 줄이 잡고 우리를 그냥 초청한 거야. 그런 건가? 그런 거야. 우리 그냥 밥만 먹으러 간 거야? 그럼 밥만 먹어 가서 돈은 내가 내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 그래서 거기서 놀란 게 어태수 대표님이 한국에 왔다가 이제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 갔는데 어 소장님이 딱 끝나고 나서 선물을 하나 그래. 꺼내는데 한국에 잠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어태수 대표한테 선물을 어태수 대표의 아들이 골프 지망생인데 그 어태수 아들한테 그 골프 백에 다는 걸 아들의 이니셜까지 박아가지고 사실 몇 푼 안 해. 골프 백에 붙는 그냥 네임택 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이름 어떻게 하냐고 아들 이름을. 어태수 대표의 아들 이름을. 아들 이름을 이니셜을 쫙 박아서 그걸 그 골프 내가서 끝나고 나서 원래 그렇게 친했어? 물어보니까 한 번 만났다는 거야. 처음 만난 날이었어. 그게 처음 만났네? 그거에 내 쇼킹했어. 처음 만나는데 아들이 골프하는 줄 어떻게 알며? 아들 이름은 어떻게 알며? 패친이어서 알았어. 패친. 그래서 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페이스북에 어태수 대표가 가끔 올리는데 그걸 열심히 서치해서 옛날에 아들 뭐에 대해서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서 어태수를 검색해서 막 올라가니까 뭐 아들 이름이 어디 살짝 나왔나 보지.
그걸 찾아서 이니셜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선물로 세상에. 그날 우리는 밥을 어태수 대표님과 밥을 셋이 먹었지만 우리들은 기억도 못할 거야. 아니 그때 그냥 어예진과 어떤 도대체 놈들 너는 내가 왜 낸 거야 대체? 떨거지들이 둘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가가지고. 그때 선배들이 아. 더 웃겼어. 그냥 그걸 전달했는데 내가 막 이게요?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둘이서 밥숟가락을 딱 내려오더니 야 이러면서 이거 반칙이지 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앞에 어태수 대표 있는데 울려 그러더라고 사람이. 아이 너무 쑥쑥 해가지고. 그래. 약간 너무 야. 부풀렸어. 너무 본인의 부풀렸어. 선물도 아니고 아들 선물을. 진짜 그 순간은 정말 어. 그 순간은 어태수 대표님 눈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렇지. 내 평생 어예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라는 게 스쳐가더라니까 진짜. 야, 너 진짜 아니 몰려볼 얘는 거야. 마치 두 분께는 그런 걸 정성을 안 들여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 근데 제 생일이라고 진우 형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 안승찬 생일날 안승찬 생일에. 나 진우 그런 형은 거 원래 못하지. 그런 거 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근데 오 소장님이 그날 방송에서 미역국 사가지고 너 혼자 있으니까 미역국도 못 얻어 먹었지. 미역국 싸왔어. 방송하는 날 미역국을 싸왔다고요? 사가지고 싸웠다니까 미역국에 하고 반찬이랑.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맛있는 밖에 집에서. 이렇게 놔뒀다가 방송 끝나 딱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미역국 좀 못 산낙지 먹었지. 넣고 막 활 전복 때려 넣고 막 진짜 감동에 막 도가니지. 힘내시라고. 실력으로 좀 승부할 수 없습니까? 자꾸 그런 거로 승부하지 말고, 방송인은 방송 실력으로. 감동의 좀 그렇게 도가니, 승부합시다, 감동의 우리. 도가니. 야. 왜 방송인이 자꾸 왜 그 작은 선물과 미역국과 이런 걸 승부를 하려고 제 그러죠?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와, 마음 진짜 평상시에. 대박이지 정말. 아니 하여튼 그래서 송경제를 하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진우 선배가 국제뉴스 브리핑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내 아이디어야. 그 그래요?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아니야, 제 아니야. 아이디어 아니야. 맞죠? 그 그러니까 전이야. 자기 아이디어라고 또 전했구나. 아니야. 야,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그 전이야. 훨씬 그 전이야, 훨씬 승찬 선배 훨씬 전이야. 합류하기 지금은 전에. 내가 이제 전이야. 어예진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방송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살짝 초기에 감동했던 지점이 있어. 네. 뭐냐면 한국경제TV 기자로 있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잖아요. 지금 본인은 제가 막 우울증이 와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아마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내가 김치영한테 속았지. 김치영님이 나한테 와서 그 어예진이라는 기자가요? 라고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경제TV 기자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기자를 계속 하고 싶어서 기자일의 열정과 이게 미련이 너무 남은 나머지 그런데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풀타임으로는 일을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떤 작은 언론사에다가 내가 풀타임으로는 일을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 기자일을 하고 싶으니 내가 풀타임 안 하니까 월급을 적게 받아도 좋다 그렇게 해서 좀 기자일을 하게 시켜달라 라고 해서 그 언론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기자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뭘 해도 되겠다. 내가 도와주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래서 친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못하면서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기르고 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건이 있는데 기자일을 계속 하려면 취재원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 밤에. 그러면 다른 정치부 기자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국제 뉴스와 이슈는 어차피 취재원을 만나기 어려워 우리나라 기자들이 전문가들이 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뉴스 서치를 하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뉴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또 본인이 알고 보니 미국 유학 갔다 왔어. 아이고. 미국 유학파. 그래서 나는 이거다. 얘다 싶어서 국제 뉴스를 좀 해봐라. 이게 본인이 그렇게 기자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아니 그러더라고. 그건 그 다음의 제안에 대한 대사였고 나한테도 그랬을 거야. 국제뉴스를 하라고 그랬을 때는 아우 선배 저 그렇게까지 영어 못해요. 지금 졸업한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 영어 다 까먹습니다. 유학생이라고 그렇게 영어 다 잘하고 그리고 경제 얘기를 영어로 해본 적은 없어요. 막 그래서 막 갸우뚱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했어. 야, 겸손까지 갖췄네. 근데 진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 진짜로 유학생은 맞는데 영어도 뭐 그다지 뭐 그냥 그렇고. 한물 영어만 제일 잘해. 막. 특히 뭐 경제 영어는 진짜 안 해봤고. 그렇죠. 광고 이런 거 전공. 광고했어요. 광고 전공하고 대학교만 딱 나왔으니까 이제 영어를 좀 그래도 광고하니까 이제 PT 마지막에 4학년은 막 경쟁 PT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영어를 알만하다. 이제 백인을 좀 웃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졸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기자가 됐어. 기자가 됐는데 내가 운이 좋게 졸업하자마자 언론고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됐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적응을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그 머리에 마인드셋이 아메리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문장의 형식이 아메리칸식이 되는 거야. 아 처음에. 그래서 약간 오바를 많이 보태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멋지다. 오바를 보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약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절대 영어를 쓰면 안 되겠다. 잊어야겠다. 그러면서 안 했지 말을.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도 안 하고 정확한 방송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영어를 잊혀갔지.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진우 선배가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제안을 했죠. 뭐 안 한대. 근데 안 하면 잘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라디오에서.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우 선배가 굉장히 해안이 있었던 게 그때만 해도 국제뉴스 브리핑을 하면 3, 4일? 길면 일주일 뒤에 국내에 번역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외신을 보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내가 알려준 게 제일 빨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3%를 같이 하재. 그래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그럴 그릇이 못 됩니다. 손사래를 쳤어. 그래 그거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획 가버렸어. 그리고 솔직한 얘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그런 그릇이 못 돼. 농담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또 제안을 하시더라고. 같이 하자 그래도. 몇 개월이나 걸렸나? 좀 바로 아니었어. 좀 몇 개월 인터벌이 뒤에. 바로 안 썼어. 좀 뒤에 또 하시더라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구독자가 막 200만 명 넘고 그래서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계속 방송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넓혀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자꾸 일을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저 그리고 그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싫어요. 막 그러면서 또 거절을 했어. 그래서 한 3번을 거절했는데 그때 안승찬 등장. 그런 거야? 그때 안승찬 등장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어느 날 연락이 와. 그러더니 오해진 기자님? 저? 안승찬입니다. 안승찬입니다? 그러더니 새로 오셨대. 언더스탠드 이제 대표가 되는 건데 막 너무 칭찬을 해주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막 너무 같이 하면 좋을 것 빠른 같아서 소리 잘 듣는. 막 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일면식도 없는 선배인데 전화로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거절하면 이건 너무 매너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왜 나한테는 왜 그랬는데? 일면식이 있어서. 일면식이 없는 게 성공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라디오에서 만났어. 오해진 기자? 이런데 그 승찬 선배 특유의 그 친화력이 있어. 사람이 좀 이렇게 해봐. 결국은 내가 한 거네, 결국. 그래서 약간 진우 선배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승찬 선배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람 자주 쳐. 이렇게 얘기해. 하는 거지? 하는 거지? 하는 거지? 하는 거지?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다. 근데 내가 갑자기 저기 저 선배 이런 입에 갔어. 그러더니 다음 날이 며칠 되어서 몇 시래? 몇 시에 오래.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지. 그렇게 등 떠밀려서 여기 막 질질 끌려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국제 뉴스를 좀 해볼래요라고 생각할 때는 오로지 어예진만을 위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기자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저기 막 증권부 취재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다가 힘들 테니 아예 영역을 그 영역으로 잡아라. 그럼 이건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영역이라 이거는 뭐 언론사의 브랜드고 뭐고 이거 그냥 본인이 다 먹는 거다. 그 말은 지금도 맞아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국제뉴스 너무 좋죠. 먼저 시작해서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는 해줬지.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한동안은 싫다고 하길래 권하지 않다가 또 한 몇 주나 한 달쯤 지나서 내가 또 권했을 때는 근데 선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싫다고 했던 게 과연 내 그릇이 작아서 이기만 할까? 같이 하기 싫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한 3번 정도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나를 알면 알수록 같이 하기 싫어해. 그건 한두 번이 아니야. 내 경험, 나의 인생의 디폴트예요. 저는, 야, 너 생각보다 애가 못됐구나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건 놀랍지도 않아. 그건 당연해. 그런. 야, 같이 하기 싫은 것도 있었어. 진짜 같이 하기 힘들거든요. 되게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나는 정말 나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일 것 같아. 내 진영이랑 벌써 얼마나 같이 일하는 거야. 인정.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해서 굉장히 친해졌잖아요. 근데 둘 다 나한테 너무 은인 같고 고마워. 근데 그 다가오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엄마 아빠로 비교를 하면 승찬 선배가 엄마고 진우 선배가 아빠야. 아빠가 지나가서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독한 얘기 많이 하고 가끔은 막 인신공격도 해. 인신공격 하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니까 친아빠가 아닌 아빠지. 심지어. 근데 우리 엄마의 같이 사는 남편이긴 한데 친아빠는 아닌 그런 아빠. 근데 이제 승찬 선배는 같은 얘기라도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개뿔 뭘 잘하고 있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초반에는 주로 이제 진우 선배랑 라디오 하는 시간이 길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멘토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공부하는 양 아니면 저분의 그 지식 수준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거를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 이것도 보고 이 자료도 보고 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애를 재우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한데 근데 이분도 그 당시에 잠 많이 못 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낮잠을 자면 된대. 근데 그래 낮잠을 자면 된대. 우리가 낮잠 하면 보통 얼마나 생각해요? 낮잠 잔다? 여기 말하지 말고 낮잠 잔다? 낮잠을 좀 자면은 그래도 개운해져. 30분? 1시간? 그쵸? 30분, 1시간 정도 자면 조금 개운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뭘 말 잘하는데? 한 3분 정도 눈 쫙 감고 이렇게 눈 딱 뜨면 좀 괜찮아지지 않니?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모아서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 거 다 자고 언제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이 영화 어떤 스타일이지 알아? 예를 들면 무슨 주말에 영화를 봐. 그러면 한참 이렇게 한참 듣다가 아무 말도 안 해. 너 영화 볼 시간이 있구나. 이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저 정도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 시키는 대로 잘했어. 그렇다고 진우 형이 24시간 공부하냐? 안 그래요. 안 그래서 그래. 5분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 참 둘만 하면 막 알람 울려서 했어. 근데 나는 경제 뉴스만 20년을 하지만 요즘도 웬만한 기자보다 난 공부 진짜 더 많이 해. 진짜. 그래서 그때 저번에 얼마 전에 이제 저 병 나가지고 쉬었을 때 승찬 선배는 그래 이참에 좀 푹 쉬다 와 쉬어 이랬는데 그 옆에서 동시에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데. 야, 나도 기억 안 나. 그 시간에 책 한 권 쓸 수 있겠다. 책 한 권 쓰고 오면 되겠네. 놀면 뭐하냐? 놀면 뭐하냐? 그 얘기를
그게 아픈 이게 사람 사람인가? 환자한테 할 말이야. 어? 환자한테. 내 이 얘기 생각난다. 나한테 전화해서 이게 사람이 할 얘기 이게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막 하면서 나 아파서 쉰다는데 그래서 책에 쓰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 아니, 내 항의 전화 내가 받아서 항의 싫으면 전화. 말면 되지 뭐. 꼭 내가 뭐 써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같은 말이라도 봤잖아요. 둘 다 똑같이 봤잖아. 아파하고 있던 모습을. 네,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그 여주성이 정말 인기야 요즘 진짜. 어소장인데 이게 스치면 30만. 그러니까 그만해 진짜. 그 얘기만 하면 그 다음 조회수는 뚝 떨어져. 그냥 스치면 그만해. 30만. 구글이 알아들어. 내가 알아들어? 보기에는 알아들어? 구글 뭐가 안 이거 스치게 뭐 해주는 있어? 거야. 와, 스치면 30만 이렇게 얘기하면 버리고 지가 알고리즘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 아니 같아. 어제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오해진만 그것도- 나오면 어해진 오이에. 그것도 이게 유료 컨텐츠니까 이거 많이는 진짜 안 봐요. 그래서 막 다 얘기해도 돼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어. 속 얘기를 하면 어.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백브리핑 것부터 어. 시작했을 때 좀 욕을 많이 먹었어. 그럼 내가 실제로 부족하기도 했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린 여자애가 나와서 그땐 젊었거든요. 예. 어린 여자애가 나와서 네. 그때 나도 젊고 안수찬 젊고 그랬다. 뭔가 국제 경제가 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니까 조금 가짜났나 봐. 조금 보기가 별로였나 봐. 그래서 많이 욕을 먹고서 막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욕을 먹으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쌓아온 게 없나? 댓글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느 날 우리 큰오빠가 그러더라고. 어. 봤나 봐. 어. 그 동생이 또 한다니까. 그랬더니 어. 너는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보지 마. 뭘 그걸 또 봤어.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이 아직까지 딱 마음에 있는 게 5년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라.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5년이면 박사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5년을 너가 박사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 그러면 5년이 지나 있을 때 너가 진짜 어느 분야에서 박사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나 스스로도 좀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 사실 해외 뉴스라는 게 한계가 많아요. 취재 한계도 있고. 취재 한계도 많고 사실 국제 뉴스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 배경도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배경도 되는 알아도 거고. 누구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가 아는 게 사람을 많아야 그래서 돼. 취재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오죽하면 대학교 때 음. 나한테 고백했다가 찬 오빠가 있어. 오선이 찾다고? 내가 찬 오빠가 있는데 나 연락했다. 왜? 잘 지내? 그 오빠 설렜겠다. 설렜겠다. 아니 이제 물어봐야 이제 되는데 와서 이제 이걸 와서 물어봐야 이거 되는데 너무 이걸 늦었는데 해줄 늦게라도 시작해야 되나? 나도 가정을 꾸렸는데 이미. 야, 어? 뭐 왜 3년밖에 그랬어? 안 됐으니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뭐 그런 생각 다 했겠네. 그래서 오빠 잘 지내? 이것 야. 좀 알려줄 수 있냐고. 근데 그랬더니 그게 되게 전문 실망하지 분야. 않습니까? 아니, 오빠 잘 지내서 친절하게 알려줬죠. 아니야, 오빠 아니야? 입장에서는 그린라이트였을 거야. 어, 그래도. 그렇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어. 또 이제 소개도 또 해달라 그래서 와. 그렇게 이제 취재원을 만들어 가는데 아. 그러다가도 이제 힘들죠. 이제 한계도 많이 부딪히고 근데 내가 그거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말은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받는 거야 이런 얘기 이렇게.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되게 예민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어? 그래서 마음을 어느 날 바꿔 먹었어요. 음. 잘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열심히 잘해야지 이 생각을 버리고 오늘 방송하러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방송을 보는 단 한 명이라도 한 번씩 웃게 만들어주고 오자.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해주고 오자. 어. 아니면 그냥 피식 웃게 해주자.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오자.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방송하고 오자 하고 마음을 바꿔 먹었더니 그다음부터 그게 마음이 전해졌는지 반응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웃기려고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 레전드 개인기도 많았는데 레전드 개인기. 와. 너 개인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개인기 난 어떻게? 진짜 놀랐어. 나 그때 진짜 콩 어려 꿈꿔 한강 얼음 위로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거 진짜. 와, 그 박제 시켜놨잖아 우리 박제. 여러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신다. 어.
인도 현지에 GCC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이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데 앵커 버전. 현재 인도에서 GCC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이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 나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야, 그 다음에 그래요? 기자. 기자 앵커는 달라요? 기자 제가 해왔잖아요. 네. 현지에 나가 있는 어해진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음 위로. 와. 진짜 근데 대박이야. 그거는 진짜 재밌더라. 근데 우리 완전 애드립을 시킨 거잖아요. 갑자기. 그럼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좀 남고 나도 시간도 좀 나도 남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봐요. 신이 내린 애드립이었다고 생각해. 와. 어떻게 거기서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와, 근데 할 줄도 몰랐어. 솔직히 이거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근데. 그러니까 예체능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 문과- 그거 모르죠? 문과 아니야. 문과, 이과 예체능이야 여기는. 그거 모르죠? 어느 날 어. 진우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예진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동안 너무 나한테 가혹하게 상처내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진짜 내가 이 길로 끌고 와서 본인이 뭐 미안하다. 마음이 우울해서 취직을 한 건지 알았으면 아예 나 건들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기자가 하고 싶다니까. 기자 후배가 어. 기자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그 후배 기자인 거예요. 어. 다들 애들 일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 진짜 얘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리포트 나오면 다 해주고 뭐 내가 보고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 좀 어려운데 이거 봐라. 밤늦게까지 뭐 카톡 뭐 이거 보라고 보고서가 막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럴 정도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진아 미안하다. 내가 네가 이 길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예체능이더라고. 여기로 끌고 왔다. 너는 아무래도 예체능인 것 같다. 아니고. 예체능은 진짜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약간 생각해도 그런 끼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뭐 공부 잘해 안 보냈어. 네 알아서 해라. 근데 그 남을 웃기는 게 좋아요. 웃기는 게 좋다고요? 남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프로도 사실은 꽤 웃겨드리거든요. 그럼 그렇잖아, 그죠? 사실은 본인만 웃겨요. 아닌가? 약간 실소가 나오지. 약간 그치. 아니, 실소입니다. 난 내가 다시 봐도 뻥뻥 터지던데. 아닌 모양이지?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전 과목 선생님을 성대모사 하는 애였어요, 반에서. 오, 그래서 대단하다. 어느 날 문학 선생님이 문을 팍 열더니 야 여기서 내 성대모사 하고 다니는 애 누구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혜진이요 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네가 수업해.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 그대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성대모사 잘해요? 사투리 개인기 좀 하는 것 같던데. 아니, 오늘도 사투리를 충청도 많이 사투리는 엄청 했으니까. 근데 왜 자꾸 충청도로 해요? 충청도? 그게 입에 저의 본적이 충청도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이 충청도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인 중에 이제 친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나의 어떤 뮤즈야. 뮤즈가? 사투리 쪽의 뮤즈야. 그래서 그분이 사투리를 하면 너무 웃겨 막. 뮤즈가 뭐예요? 나의 그냥 여신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피디님 어떻게 그런 거 이게 아닙니까? 영감을 주는 그런 대상이라고요. 아 진짜 모른다고 하지. 아니 그거 맞아. 여신 같은 거 그런 거야. 어?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바로 이거야. 어? 내가 뮤즈가 뭔지 모르잖아. 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 뭐 확인해야지. 어. 이런 질문을 돌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은. 아, 이런 거를. 그런 거지. 뮤즈 모르잖아. 알고 싶잖아. 그럼 물어보는 거죠. 네. 계속하세요. 네. 그 이런 걸 그래서 맥쿼터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맥쿼터라고 지금 진행자 맥쿼터 고만 좀 해라. 그래서 그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막 따라하게 되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는 팔도 사투리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까먹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57분 교통정보 이런 것도 막 따라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아는 애들은 내가 라디오랑 언더스탠딩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 보면 쟤 저거 어떻게 참고 저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개인기 안 하고 안 웃기고 개그맨 예체능인데. 쟤는 막 예체능인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그냥 각 잡고 앉아가지고 경제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쟤
저거 어떻게 참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든대. 57분 뭐 그거 한번 해봐줘. 한번 해보죠. 57분. I'm your energy. GSK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슷하네. 하차에 반포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아, 그런 거구나. 야. 아, 그 뭐 들리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걸 되게 잘하는구나. 그 흉내 잘 내는 흉내. 것 같아요. 네. 야, 그것도 능력이네. 그거 잘 낸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 진우 형도 좀 잘해요. 진우 형도 각종 대통령들이 옛날에 DJ부터 시작해서 임자부터 시작. 임자? 누구 뭐 임자도 잘하고 아주 자주 하는 DJ 임자 몇 명 있어. 몇 명 있어. 그런 거 있지. 네. 성대모사 원래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키면 당황해서 못해요. 좀 이제 인기 좀 얻고 이제 사회적 지위가 생겼다고 이제 안 하려고 갑자기 그러네. 시키면 안 해. 안 하네. 아니, 이제 아니. 오소장이 우리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이제. 옛날에 오해순이 아닙니다. 그치, 너무 이제. 띄워놨어. 그래. 사실. 참 오란 데가 지금 줄을 섰잖아요, 지금 오소장님. 그래서 짜증내더라고. 슬슬. 수요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예전에는 어머머머. 예전에 내가 이럴 사람 걱정을 아니야. 좀 하면서 막 이렇게 먹는데 요즘엔 짜증을 내. 진짜 얼마 줬는데 자꾸 그렇게 비싸?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나가준다 나가줘. 아유 인간들. 아니야. 아니야. 항상 이 두 분을 뺀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언더스탠딩에 왜 그렇게 공을 들이냐고 얘기해. 언더스탠딩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게 얘기해. 많이 다른 많이 어떤 걸리긴 할 것 같아. 방송보다도 많이는 걸리지. 근데 많이 걸릴 것 어떤 같아요. 데서 이제 태도가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브리핑 좀 길어져서 8시 30분 넘어서 좀 들어가면 옛날에는 다행이다 이런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왜? 내가 오늘 짧게 해야 돼. 조금만 해도 되니까 뭐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늦어지면 한 40분쯤에 들어오면 밖에서 막 야, 나 어예진이야.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막 보고 있다니네. 막 밖에서 막 이러고 있어. 이건 한 적 있어. 이건 한 적 있어. 이거 했어. 막 하고. 나 지금 어예진이고 나 빨리 하고 다음 방송하러 또 가야 가야 되는데. 되는데 니들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냐. 도대체 네 뭐냐 도대체. 쳐다보고 니네가 있다, 뭐 지금. 블룸버그야 뭐야.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는 아니야. 항상 그 은인처럼 그래서 생각하지. 안에서 보면 많이 좀 컸구나. 많이 그걸- 크게 컸죠. 많이 아예, 컸지. 아예. 많이 그걸 컸어요. 느낍니다. 어디서 예전에 어이진이 아니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굳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면 2%가 나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반격을 할 건덕지가 가끔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자들의 제일 큰 불만은 뭐냐. 2%가 유독 우호적인 게스트가 있다. 그 두 명이 어혜진 이세라야.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기자들한테 진짜. 왜 어혜진 나는 이세라만 나오고 나는 빼줘. 왜 기자들이 하여튼 날카롭긴 해. 기자 왜 아니랄까 봐. 사람이 유해지냐 갑자기. 티나나 보지? 저는 빼주세요. 이세라가 요즘 더 심해. 그럼 나는 유하진 않은 거죠. 이세라 나한테는. 야, 이사라 대표한테도 좀 부드럽습니까 내가? 이세라 대표한테는 저도 가지고 먹는데 표정이 달라진대. 표정이 그럴 수 달라진다. 있어. 표정이 달라진다. 이해해. 인정. 욕 많이. 이사라 대표 알아요? 네 알아요. 아. 너무 예뻐. 달라질만 하죠? 달라질만해. 진짜. 근데 어이지 저녁에 쉴 때 한 번 전화 왔어. 내가 오늘 전화 왔더니 이스라 대표님 예쁘시더군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진짜 아니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이 형님들 각색하는 거 봐. 이스라 대표님 그게 아니라 예쁘신 거 인정? 그때 쉬기 전에 진우 선배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푹 쉬고 와라. 너의 대체를 찾았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 어떡해. 정말 여기서 다 얘기 다 하는구나 진짜. 와. 야 정말. 그래서 야. 네? 누구? 그랬더니 있다. 예쁜 분 있다. 이제 우리 언더스탠딩 괜찮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푹 쉬고 와. 푹 쉬고 오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승찬 선배가 괜찮냐고 중간에 전화 와서 내가 전화했나 보다. 했지. 괜찮냐고.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전화 한번 했나 안부 전화 보다. 해줬잖아요. 안부 전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부 전화했어. 그러니까 어혜진 소장이 없으니까 언더스탠딩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말아요. 비슷했어. 웃기고 있네. 찾았다며. 내가 다 알거든. 티났어? 내가 티났어? 그런 거지. 그런 스토리지. 와.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언더스탠딩에 항상 그 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두 분한테는 특히 이제 그렇죠. 처음에 언더스탠딩에 오십사 할 때는 정말 이제 아니, 어예진 기자를 위해서였는데 사실은 일주일쯤 후에 내가 또 한 번 제안했죠. 뭘요? 그 국제뉴스 브리핑 다 같이 하자고. 3번인가 했을 거야. 처음에 얘기할 때와 두 번째, 세 번째는 인터벌이 한 2, 3주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어예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안승찬 때문에 했던 겁니다. 왜요? 지금 사실 안승찬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여기서는 뭐 별짓을 다 당하고 살지만 사실은 한 2년 전인가요? 이데일리 있을 때는 2년이 뭡니까? 3년 지금 됐나?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만 해도 사실은 그 언론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스크였어요. 맞아. 나도 선배 언더스탠딩 온다 그랬을 때 소문 익히들어 알았어요. 그런 분이었어. 근데 그런 분이 어찌어찌 해서 하다가 이제 3프로 TV로 이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했지. 근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왔는데. 사실 안승찬이 올 줄 모르고 안승찬이 오면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이게 사실은 1년 전에 제안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콧방귀를 꼈는데 다시 전화해서 내가 갈 테니 자리를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김프로가 전화 오더니 야, 이 프로 안승찬이 온대. 어떡하냐? 어떡하냐? 내가 간다는데 너희가 분명히 나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냐? 1년 전에. 그러니까 난 이제 가겠다. 하여튼 그래서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을 급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그 전략이 있어서 뭐 3프로 TV에 무슨 다양한 무슨 콘텐츠의 방향성을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뭐였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아무도 없잖아.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수헌 편집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이제 선배였거든. 선배한테 가서 내가 부탁했어요. 선배님, 저희가 좀만 해주십시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하는데 선배님이 그래 이렇게 하시는 선배님이 일주일에 10번을 해주셔도 되고 정 어려우시면 5번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있다가 그때 일주일에 거의 한 번인가 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때 되게 자주 아니 했어. 그건 좀 이후야. 그거는 컴퍼니 백 브리핑 나왔을 때니까. 그거는 그 이후고 초반에는 맞다. 그거는 이후고 초반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혼자 했어. 그러니까 둘이 진행하는데 내가 일단 브리핑을 한 30분 해 매일. 그래서 내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모시고 하고 뭐 이랬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짜증을 내는 거야. 왜냐면 왜 나 훌륭한 사람 불러왔다가 좀 왜냐하면 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 왔거든요 나는. 그래서 하루 종일 취재하는 거야 그날 할 걸. 그래서 그날 브리핑을 해. 맞아. 그럼 이상한 질문 또 하잖아. 나 이상한 질문 하잖아. 하지. 그럼 그걸 대본에 없는 질문. 대본에 없는 질문 하잖아. 하고 내가 뭐 그날 좀 부실했어 그러면 그 싸늘한 표정이잖아. 싸늘한 표정. 있어. 여러분 그 당시에 백브리핑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미세 공정을 해야지만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훨씬 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뭐 점유율이 17%, 18%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TSMC는 왜 이렇게 앞서가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오 소장이 고정 게스트가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얘가 완전 사람이 완전 초췌해지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괜찮은 게스트를 하나 넣어야지 얘가 지금 그렇겠구나. 마취총이라도 쏴야지 않으면 죽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또 한 번 국제뉴스 해보지 않으련. 뭐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일 브리핑하다가 장순홍 기자를 이렇게 했고서 연패했잖아. 형이 막 잘해줄게 말해가지고 온 다음 네가 왜 이래라. 네가 왜 이래라. 내 썩벌리고 장순홍이가 이게 뭐야 왔는데. 장순홍 기자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초반에. 처음에 한 3, 40분 정도만 해주면 돼. 이랬는데 갑자기 1시간 시켰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 소장이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한 유일한 게스트야.
생각해봐봐. 지금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고정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어선열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좋아. 이 둘을 다 감당하고 있는. 난 성격 좋잖아 원래. 그게 얼마나 성격이 좋아. 여기를 감당하고 있는. 인정.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라디오를 함께 하는 그 다른 기자 선배가 있었어. 얘기를 하다가 승찬 선배가 느끼는 그 포인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겹쳐. 그거 여러분들 그 라디오 할 때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요즘에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언더스탠딩에서도 그렇고 기자들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진우 선배 표정이 있어. 뭔데? 가끔 성찬 선배도 그래요. 이렇게 원고를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고를 막 뒤적뒤적해? 갑자기 뒤적뒤적해. 그래서 얘가 분량이 얼마나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지? 이러다가 한번 딱 쳐다봐. 이렇게 딱 쳐다보면 대각선이잖아요. 딱 쳐다보다가 이래. 그러면 진우 선배가 거기서 갸우뚱거리면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틀린 얘기를 했나? 아니면 내가 이 방향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 내가 실수를 했나 봐. 왜 저렇게 갸우뚱거리지? 하면서 딱 이러고 있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근데 이렇게 내리깔아서 이렇게 봐. 그러면 제가 어디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 근데 그 포인트를 다른 기자들도 정확하게 찝는 거야. 이 종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맞아 이러고 거기서 고개 갸우뚱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심장 터질 것 같아요. 막 다 그런다니까. 그러지 좀 마요. 그러지 좀 마세요 좀 제발 좀. 이게 사람을 바꿔야 돼서 잘 안 바뀌어. 근데 맞아. 이렇게 안 바뀌어. 50평생 살아와가지고 아니야 뭐 내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유해지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라디오도 그렇고. 유해졌다고? 네. 전투적으로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장님이라서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나면 저도 그냥 그거 질문 안 오서장님이라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 나온다는 게스트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와 미치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실은 취지는 어 소장님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언더스탠딩이 이만큼이나 컸다. 그런 생각을 가슴 깊이. 눈물 날 것 같다. 그렇지. 좀 동의 좀 해줘요 좀. 맞아. 진짜. 얼마나 정성 내일처럼 언더스탠딩이 지금 굿즈도 구독자 몇 만들고. 명이죠? 87만입니다. 87만. 그 중에서 90만은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마이너스 한 10만 정도를 근데 내가 하고 승찬이 했고. 그리고 오 소장님이 플러스 한 어 소장이 많이 했지. 한 100만을 했겠지. 사실은 뭐 2%가 밉상이거든. 밉상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더스탠딩을 자꾸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소장님 같은 분 때문에 오는 거지. 그렇지. 나는 굳이 언더스탠딩 채널에 와서 굳이 매일 오셔 그분도. 진짜 꾸준히 보시면서 2% 쟤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다 댓글 다는 분 있어. 내가 아이디도 기억해. 그분은 왜 올까? 그럼 내가 이렇게 싫으면 왜 올까? 생각해보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어 소장님 있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럴 만큼 하여튼 우리는 뭐 끝까지 쭉 가는 걸로. 아니에요. 오 소장님 뭐 두 분과 구독자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죠. 하여튼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이제 진짜 우리는 진짜 서로 거지 같을 때 만난 거야. 언더스탠딩도 뭐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렇지. 그리고 어예진도 아무것도 아닐 때. 야 그러네. 지금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어렸을 때 진짜 지금의 어렸을 때, 어예진은 정말 어렸을 때 만난 거지. 셋 중에는 완승찬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에 그때 만났지. 그때는 오면 맨날 짜증이었어. 본인은 이제 아침쯤 오니까 알았어요. 내가 뭐 오후 한 2시, 1시쯤 오면 왜 이제 오는 거야? 자, 미안하다 한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미안했대요. 자, 네.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